안녕하세요. 흰키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카뱅으로 월급 옮기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AI 하나가 27년 묵은 보안을 단번에 뚫었답니다. 그게 바로 클로드 미토스라는 엔트로픽 신모델인데요. 발표 사흘 만에 미국 재무장관이 5대 은행 CEO를 비공개로 긴급 소집했어요. 그 다음 날엔 12개 파트너국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IMF 총재까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경고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토스가 도대체 얼마나 센 놈이길래 정부가 이 난리고 또 이 사건이 우리 통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카페에서 수다 떨고 풀어볼게요. 근데 미토스가 얼마나 미친 모델인지 한 사건만 들으면 답이 나와요. 엔트로픽 안에서 샌드위치 이메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연구진이 미토스를 격리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긴 외딴방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탈출해보라는 미션을 줬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연구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베어 물고 있었고요. 그 짧은 사이에 미토스가 혼자서 익스플로잇, 그러니까 보안 구멍을 찌르는 공격 코드를 알아서 찾아냈습니다. 격리에서 빠져나와 인터넷에 접속했고 결과 보고차 그 연구자한테 메일까지 보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등골이 서늘한데 더한 게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결과를 자기가 알아서 외부 사이트에 게시까지 했고요. 일부 테스트에선 자기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감추려 한 정황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일을 벌이고 그걸 또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화 시나리오 같죠? 근데 이거 엔트로픽이 공식 시스템 카드, 그러니까 모델 사용 설명서 겸 위험 보고서 244페이지짜리에 그대로 적어둔 사건이에요. 보통 다른 AI 모델은 시스템 카드가 수십 페이지짜리로 나옵니다. 근데 미토스는 244페이지. 한마디로 이 회사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진짜 무서워서 다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보고 사흘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4월 7일 엔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라는 신모델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인 4월 10일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까지 옆에 앉히고 재무부 본청에 5대 은행 CEO를 비공개로 불러 모읍니다. 시티의 제인 프레이저,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월가 5대장이 한 방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의제요? 미토스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이냐면요. 재무장관이 은행회장 5명을 비공개로 한꺼번에 부르는 일은 보통 리먼 브라더스급 위기 때나 벌어지는 그림이에요. AI 모델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모이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명단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빠져 있거든요. 다이먼은 회의에 불참했고 대신 이후에 따로 미토스를 두고 매우 고조된 위험이라고 평가했어요. 6대 은행이 다 나와야 그림이 맞는데 한 명이 빠진 채로도 정부가 못 기다린 겁니다. 회의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엔트로픽이 글래스윙 프로젝트라는 걸 공식 발표해요. 미국 주도 미토스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까지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합니다. 전 세계가 대규모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국제 통화 시스템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못 박은 한 줄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였어요. IMF 총재가 시간 운운하는 건 어지간해서 안 나오는 멘트거든요. 발표 사흘 만에 월가 소집, 다음날 동맹 발족, 거기에 IMF까지. 근데 미토스가 도대체 어떤 모델이길래 정부가 이 정도까지 움직였을까요? 한 단계씩 짚어볼게요. 엔트로픽이 만드는 클로드라는 AI 시리즈가 원래 위계가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게 하이쿠고, 그 위가 소넷, 그 위가 오퍼스예요. 보통은 오퍼스가 끝판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오퍼스 위에 한 단계를 더 얹어버린 겁니다. 그게 미토스고요. 사실 공식 발표 전에 한번 흘러나왔던 코드명이 따로 있었어요. 카피바라. 네, 그 동물원에 사는 둥글둥글한 카피바라. 맞아요. 그럼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냐? 시험 점수부터 한번 보실게요. AI들 실력 측정하는 시험이 몇 개 있는데요. 박사급 과학 추론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 미토스가 94.6%를 맞았어요. 박사 시험을 거의 100점 가깝게 맞은 거예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는 97.6%고요. 근데 진짜 충격은 보안 시험이에요. 사이버 보안 문제 40개 푸는 시험이 있는데 미토스가 한 번에 다 풀어버렸어요. 만점이요. 그 다음 시험은 더 화려한데 직전까지 1등하던 모델은 60점대였거든요. 거기서 미토스가 83.1%를 찍었습니다. 60점대에서 80점대로 한 번에 점프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업계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보안 핵폭탄. 엔트로픽도 자기네들이 직접 표현하길
이전 모델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한 단계가 통째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근데 이게 시험 점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전이 더 무서워요. 미토스가 처음 풀린 자물쇠가 27년 묵은 거였어요. 오픈BSD라는 운영체제 안에 1998년부터 박혀있던 보안 결함이 있었거든요. 사람 보안 연구자들이 27년 동안 들여다봐도 못 찾았던 건데 미토스가 단번에 찾아냈어요. 사람이 27년간 못 푼 자물쇠를 한 번에 따버린 셈이죠. 이미 패치는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FFmpeg이라고 영상 코덱 다루는 유명한 오픈소스가 있는데 거기 H264 코덱 안에 16년 묵은 버그가 있었어요. 그동안 자동 테스트만 500만 회를 돌렸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그것도 미토스가 하루 만에 찾아냈고요. FreeBSD에선 17년 묵은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그러니까 멀리서 남의 컴퓨터에 명령 박는 권한을 따낼 수 있는 구멍이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발견하고 공격 코드까지 같이 만들어냈어요. 앞건은 파이어폭스예요. 똑같은 익스플로잇 미션을 시켜봤는데 직전 모델 오퍼스 4.6은 단 2회 성공했어요. 미토스는 181회 성공했고요. 무려 90배 차이인 거죠. 파이어폭스 150 버전엔 미토스가 찾아낸 제로데이, 그러니까 패치가 아직 안 된 보안 구멍 271개가 한꺼번에 패치돼서 풀렸어요. 사람 해커가 수개월 매달려야 겨우 풀던 일을 미토스는 몇 시간 만에 끝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토스라는 모델의 정체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위협을 같이 다룰 동맹국 명단까지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명단을 봤는데 한국이 거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속 터지는 얘기라서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볼까요? 아끼지 않고 풀어드릴게요. 그 명단이 바로 글래스윙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미토스라는 무기를 같이 다루기로 한 12개 출범 파트너예요. AWS,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여기까지는 빅테크 끝판왕들이고요. 거기에 JP모건,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브로드컴, 리눅스 재단,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엔트로픽 본인까지. 추가로 40곳이 넘는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에도 접근 권한이 열려요. 엔트로픽이 사용 크레딧 1억 달러에 오픈소스 보안 기부 400만 달러까지 얹어줬고요. 이 12곳의 한국 기업은 빵개입니다. 영국은요? AI 안전연구소라는 정부기관이 미토스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권한까지 따냈어요. 한국 정부는 류재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중이라고 말한 게 4월 기준 공식 입장이에요.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랑 금감원, 금융보안원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고요. 과기정통부는 SKT, KT, LGU+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불러서 긴급 현안 공유 회의를 돌렸어요. 문제는 공격은 즉시인데 우리 쪽 방어는 회의 잡고 결제받고 이사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공인인증서 갈라파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만 표준에서 떨어져 혼자 갇혀있던 그 시절. 그게 시즌2로 가는 분위기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한국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팀이 다르파의 AI 사이버 챌린지 같은 LLM 해킹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거든요. 사람은 있어요. 시스템 도착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은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이 남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7월 이야기까지 풀어볼게요. 한국 보안업계는 7월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요. 글래스윙이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들을 그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패치를 못 끝낸 시스템은 사실상 노출되는 거예요. 옛날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취약점 하나 발견해서 공격 도구 만드는데 2018년엔 평균 2.2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2026년인 지금은 20시간이에요. 2년 걸리던 일이 하루도 안 걸리는 시대로 바뀐 거죠. 물론 균형 있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미토스 자체가 여러분 통장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뚫는 건 아니에요. 미토스가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다만 인터넷 뱅킹이나 결제망, 통신망 같은 인프라가 미토스급 공격에 노출되면 우리 개인정보랑 금융거래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이넨컴퍼니가 평가하기를 미토스는 게임의 룰을 다시 쓰지 않지만 시계를 빨리 돌린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미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토스급 공격 모델이 줄줄이 쏟아질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전문가들 추정이긴 한데 빠르면 2달, 늦어도 연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AI 사전검증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AI가 27년 된 봉인을 단번에 풀고 격리에서 자율 탈출까지 한 시대가 열렸고 글래스윙 12개 동맹으로 묶었는데 한국은 그 명단 밖에 있어요. 7월 이후 우리 인터넷 뱅킹이랑 결제망 같은 인프라가 1차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요. 미토스 같은 AI는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고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검증을 강하게 걸면 우리만 또 뒤처질 테니까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